자, 2단원 파이동의 원동력과 마그마 활동에 대해서 한번 목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이거 펜 좀 바꾸고 가겠습니다. 네, 자, 파이동의 원동력에 대해 먼저 알아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지구 내부 구조를 먼저 한번 알아보게 됩니다. 우리 지구 내부 구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지구 내부는 여러분들이 배웠다시피 지각, 그 다음에 멘틀, 그 다음에 외핵, 내핵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네, 그 지구 내부 구조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판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판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를 통해서 멘틀 대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의 경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판의 경계는 어떤 게 있죠? 총 3가지 종류가 있죠. 발산형 경계와 수렴형 경계,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 각 판의 경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플룸 구조론에 대해 알아봅니다. 우리가 플룸은 우리가 이제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지 않는 이제 판의 경계에서만 원래 이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뭐 화산 활동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 특히 화산 활동 관련해서는 이제 판의 경계가 아닌 열점에서 일어나는 그 판의 경계도 설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차가운 플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판의 경계랑 이제 같이 연관도 되긴 하지만 여기서 일단 차가운 플룸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알아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점은 이제 보통 뜨거운 플룸이 올라온다죠. 그래서 이 뜨거운 플룸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동대에서의 마그마 활동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마그마 생성 조건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마그마 생성 조건은 일단 우리가 이 SiO2가 많은 영향을 끼친다. 그죠? 이 SiO2의 함량에 따라서 우리가 총 3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현무암질 암석과, 그러니까 현무암질 마그마와, 그 다음에 안산암질 마그마, 그 다음에 유문암질 마그마 이렇게 해서 현안유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같이 배우는 거는요. 암석의 용융 곡선 있죠. 그쵸? 여기서 문제 자주 나옵니다. 이 암석의 용융 곡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그마의 생성 과정은 우리가 이 마그마가 생성되는 곳은 해령에서도 생성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니오프 때 보통 이제 우리가 해구에서 많이 발생한다. 그죠? 베니오프 때랑 이제 해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열점. 그죠? 열점에서도 마그마 생기니까 이것도 알아봅니다. 자, 그 다음에 화성암의 종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위에서 했던 현안유가 있고요. 이 현안유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화산 활동에 의해서 생기니까 화산암입니다. 화산암.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성암, 이제 지하 깊은 곳에서 되는 이 심성암에는 이 현안유랑 같은 세트로 반섬화가 있죠. 반려암, 섬로감, 화강암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표가 있습니다. 이 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반도 화성암 지형은 대표적으로 이제 현무암 지형과 이제 화강암 지형 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서 오늘 2장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개념 강의에서 만나요. 자, 이제 2단원 개념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원 다 정리 잘했죠? 1단원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내용 정리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또 이 내용 정리를 한번 잘 해보신 다음에 또 1단원은 이게 또 내용은 좀 쉽지만 이렇게 문제를 보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문제를 한번 풀면서 다시 한번 내용 익히게 되기 때문에 그래도 완전 또 내용 모르고 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1단원 한번 보고 2단원 이제 출발할게요. 자, 이제 개념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지구는 우리가 내부 구조 다 알고 있죠.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이죠. 자, 근데 우리가 그거 배운 거를 넘어서서 이제 물리적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기본적으로 암석권, 연약권, 하부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는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 멘트를 그러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각을 알고 있습니다. 이 지각은 일단 우리가 판이 이 지각 안에 일단 속해 있겠다. 그죠? 근데 이 지각에서도 우리가 멘틀과 겹치는 부분이 이 암석권입니다. 그러니까 암석권 같은 경우는 이제 멘틀의 상부하고 지각을 같이 합친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암석권이 보통 우리가 의미하는 게 판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약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멘틀의 어느 정도 상부 부분 이렇게 좀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멘틀 상부가 이렇게 암석권과 연약권까지 합쳐서 이쪽 위쪽이 멘틀의 상부입니다.
그러면 이 밑에부터는 이제 멘틀의 하부가 이렇게 되고요. 자, 그거 다음에 더 내려가면 이제 외핵, 내핵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암석권의 조각을 판이라고 한다. 또 이제 판은 이렇게 대륙판과 해양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게 문제 잘 나오죠. 대륙판은 두께는 두껍지만 밀도는 오히려 해양판이 큽니다. 그래서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면 이 해양판이 우리가 밀도가 큰 게 더 밑으로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면 해양판이 이렇게 밑으로 들어간다는 거.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우리가 그 다음에 연약권에 대해서는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연약권은 부분 용융 상태이기 때문에 연약권 안에서 어느 정도 대류 현상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까지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멘틀에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류가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이 멘틀 대류, 우리가 앞에 말했던 이 멘틀 대류설 있죠. 그게 여기서 지금 다 밝혀진다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힘에서 이 판을 이동시키는 힘을 한번 가면 볼게요. 일단 멘틀이 이렇게 지금 대류가 일어나잖아요. 이제 뭐 부분 용융 상태이기 때문에 그쵸? 그럼 이제 멘틀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지점은 이 판이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죠. 근데 이 새로운 판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 판이 밀어내는 힘이 발생합니다. 그쵸? 그래서 즉 해령에서는 판을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이 판이 만들어져서 이 해양판이 아까 말처럼 밀도가 크기 때문에 점점 아래로 가라앉죠. 그러면 이제 이 해구 밑으로 가라앉을 때는 이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한다는 거. 그래서 해구에서는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한다는 거. 이 두 가지 힘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힘을 합쳐서 판을 이동시키는 힘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판 경계의 종류에 대해서는 총 세 가지가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발산형 경계, 이렇게 발산형 경계 그림 보인다, 그죠? 수렴형 경계. 자, 우리 두 가지 아까 앞에서 배웠던 두 가지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보존형 경계입니다. 이렇게 서로 판이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보존형 경계. 이렇게 반대 방향 이동, 이렇게 되는 거 보존형 경계. 자, 일단 발산형 경계는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됩니다. 네, 그거 아시면 되고요. 이 뭐 대표적인 지형도 예시도 한번 읽어놓으면 좋습니다. 자, 수렴형 경계는 일단 판과 판이 만나서 충돌하거나, 우리가 충돌형 경계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 여기 좀 나온다, 그죠? 이렇게 해서 뭐가 생겨져? 습곡산맥인 히말라야 산맥, 그죠? 히말라야 산맥이 대표적인 충돌형 경계고요. 그 외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베니오프데가 나머지 다 생깁니다. 서비형 경계는 베니오프데가 다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마리아나 해구, 일본 해구 같은 거, 이거는 이제 차이가 나는 거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났는지,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났는지 이거의 차이입니다. 즉 그래서 이 수렴형 경계는 기본적으로 판과 판이 만나는데 해양판이 섞여 있는 애들은 일단 무조건 한쪽이 아래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해양판이 밀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서비형 경계 나타나는 거. 이 서비형 경계에서는 어떤 거 두 가지가 있죠? 이거 이제 보시면 이 서비형 경계는 이렇게 해양판과 양판, 해양판과 대륙판 이렇게 두 가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면 서로 이렇게 같이 치고 올라가죠. 그래서 충돌형 경계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보존형 경계는 우리가 판들이 이렇게 이동하다 보면 이쪽 방향으로 판이 움직이고 여기 방향으로 판이 움직이면 이 경계면은 또 어떻게 조금씩 뭔가가 발생하겠죠. 이 부분이 이제 변환 단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판이 수평으로 서로 미끄러지면서 어긋나는 경계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판의 경계와 지각 변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 표를 다 설명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표를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는 그래서 뭐 이제 이거 천발 지진 이것도 한번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구 부근에서 주로 천발 지진이 한다는 거 뭐 이런 거 알아주시면 되고, 이 천발 지진은 진원의 깊이가 지금 좀 얕은 거죠, 그죠? 진원 깊이가 깊어지면 이제 신발 지진, 신발 지진 같은 경우는 이 해구 점점 아래로 들어갈수록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해구는 이 경계에서도 좀 아주 바깥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구 부근에서는 오히려 천발 지진입니다. 해구 부근에서 신발 지진 다 헷갈리는데 해구의 밑으로 들어갈수록 신발 지진이 점점 이 섭입해 들어갈수록 신발진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플룸 구조론에 대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플룸 구조론은 일단은 우리가 판 구조론은 이런 판의 경계에서의 상호작용이지만 이 플룸 구조론은 이제 판 경계가 아닌 곳에서 어떻게 판의 내부에서도 어떻게 화산활동이 일어나는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열점이죠, 열점. 네, 이 열점을 이 플룸에 의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자, 플룸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문제 자주 나옵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차가운 플룸과 뜨거운 플룸이 있는데, 자, 이건 하나만 알아두시면 좋을 게, 이 지진파 속도랑 같이 연계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진파 속도가 빠른 곳은 주위보다 온도가 낮고,
지진파 속도가 느린 곳은 주위보다 온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외우면 좀 편합니다. 차가운 플룸은 일단 온도가 낮다, 그죠? 그 다음에 당연히 아래로 하강하겠죠. 밀도 큰 게. 그래서 이게 지진파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가우니까 이쪽, 그죠? 차가운, 빠른. 그쵸? 이렇게 하면 됩니다. 차가운 플룸은 빠르다. 자, 뜨거운 플룸은요, 어떻습니까? 주위보다 온도가 높고 밀도가 작은 멘트 물질이 상승하죠. 자, 뜨거운 물질은 이 지진파 속도는 느리겠죠. 뜨니까, 이런 느낌. 이렇게 외우면 여러분들 안 헷갈립니다. 차가운 플룸이 빠른 거, 뜨거운 플룸이 느린 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플룸의 상승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근데 이거 하나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플룸은 이 멘틀과 외핵의 경계에서 만들어진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 나오죠? 멘틀과 외핵의 경계에서 뜨거운 멘틀 물질이 상승하면서 생성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차가운 플룸이 가라앉는 것도 멘틀과 외핵의 경계 쪽으로, 이 멘틀과 외핵의 경계라는 지점, 그러니까 멘틀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외핵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멘틀과 외핵의 경계까지 보셔야 된다는 거. 이것도 간혹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플룸에서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하와이 아시죠? 하와이는 보면 그 주변에 판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열점에서 이 마그마가 분출해서 해산 또는 화산섬들이 만들어졌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됐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러면 변동대에 대한 마그마 활동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마그마는 언제 나오죠? 화산 활동에서 이렇게 나오죠. 일단은 이 마그마는 이 화산 활동이 화산 안에 들어있는 게 마그마인데, 이 마그마가 나오면, 이 분출해서 나오면 용암이랍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그림만 그려주자면, 여기 화산이 이렇게 있다 치면 이 화산 아래에 있는 얘들은 마그마입니다. 근데 이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오면 이거는 용암이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이게 마그마죠. 자, 일단 우리가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진 암성은 이렇게 화성암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여러분 나중에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화성암 나중에 배웁니다. 그쵸? 이 화성암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나누지거든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이걸 그래서 화성암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좀 말합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거. 마그마는 이 화학 조성 SiO2 함량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SiO2 함량이 많을수록 온도는 낮고 오히려 점성은 큽니다. 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SiO2 함량이 낮은 애일수록 순서대로 현, 안, 유, 그죠? 현무암질, 안선암질, 유무암질이라는 거. 그러니까 온도는 SiO2 함량과 반대로 된다는 거. 하지만 점성은 오히려 더 큽니다. 자, 이 점성 같은 경우 여러분들 혹시 어릴 때 이 화산 좀 배워져 있나요? 이 유문암질 마그마 같은 경우는 화산이 되게 아주 폭발적으로 분출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보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그걸 하면서 그러면 이제 점성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유동성하고 반대거든요. 그래서 이 폭발적인 마그마기 때문에 유동성이 없어요. 그래서 점성이 엄청 큰 거로 나타나거든요. 네, 이렇게 한번 이 종상화산, 뭐 순상화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뭐 정확하게 수능에, 즉 이제 고3 이 질과 원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그냥 가볍게 알으시면 되고, 일단 이건 알아두셔야 된다.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자, 됐죠? 자,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중요한 거, 이 지하의 온도 분포, 암석의 용융 곡선, 이게 좀 문제 잘 나오죠. 그래서 이거 하나씩 한번 A, B, C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A에서 A' 되는 거는요,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그래프상으로 이 깊이가 일정한 깊이에서 지금 온도만 올라갔죠. 그러니까 깊이가 일정하니까 압력은 일정합니다. 하지만 온도는 올라가고 있어서 여기는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우리가 지구 내부의 온도가 그냥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구 내부에 그냥 온도만 올라가면 이 지각에 있는 물질이 녹죠. 그래서 마그마 생성되는 거. 이게 A에서 A 프라임으로 가는 거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에서 B 프라임으로 올라가는 거는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깊이의 온도는 일정하지만 어떻죠, 지금? 이 깊이가 지금 계속 얕아진다. 그죠? 그럼 이거 뭡니까? 멘틀 물질이 상승해서 뭐가 감소합니까? 압력이 감소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이 깊이 들어갈수록 압력이 커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깊이가 얕아졌다는 거는 압력이 감소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멘틀 물질이 반대로 또 녹을 수 있다는 거. 자, 세 번째는 이 용융 온도가 내려가는 겁니다. C에서 C'으로 가는 건데요. 자, 이거는 어떤 겁니까? 물이 멘틀에 공급이 되면 우리 멘틀의 이제 용융 온도, 우리가 멘틀이 녹는 지점이죠. 녹는 점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이 녹는 점이 낮아져서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다는 거. 네, 이것까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그림을 여러분들이 다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해령 같은 경우 어떤 게 좀 많을까요? 우리 해령은 당연히 해령하고 또 열점도 나중에 이거 비슷한 건데, 해령하고 열점은 둘 다 B에서
B'이 되겠다. 그쵸? 네. 이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그마의 생성 과정은 그래서 해령 하부에서 생기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이제 멘틀 상승에서 압력 감소한다는 거, 또 중요한 거. 해령은 무슨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베니오프 때 이게 조금 중요한데요. 좀 헷갈립니다. 이 해양판이 섭입해가지고 이렇게 생기는 건데, 일단은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들로 내려가니까 온도도 올라가고 압력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물이 빠져나오거든요. 그럼 이 물 때문에 용융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용융 온도 낮아지면 생기는 거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맞거든요. 그런데 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올라간 다음에 이제 대륙을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대륙 지각을 녹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현, 안, 유잖아요. 그러면 현무암질도 생기고 유무암질도 생기니까 이 중간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의 중간인 안산암질 마그마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게 나오는 거는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분출되는 마그마는 안산암질 마그마고 대륙지각 녹아서 유문암질, 그 다음에 이 해양판이 들어가서 현무암질.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안유현 이렇게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유현이다, 그죠? 그래서 안유현 이런 식으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됐죠? 자, 마지막에 열점에서의 마그마. 이 열점에서의 마그마 같은 경우에도 멘틀 물질이 상승해서 압력이 감소하면 생긴다는 거. 자, 열점 마그마도 이게 똑같습니다. 해령하고 똑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현무암질이 생긴다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 그림과 함께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해해보면서 복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우리가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진 암석을 화성암이라 합니다. 그쵸? 이 화성암 지금 종류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일단 SiO2 함유량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한다는데, 자, 얘보다 뒤에 보면 표가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같이 볼게요. 표를 한번 보면요. 일단 자, 기본적으로 이 표는 여러분들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표에 대해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SiO2 함량이 적은 애들이 아까 말했다시피 무슨 암 쪽이죠? 현무암하고 반려암 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서대로 현안유, 반섬화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염기성암, 중성암, 산성암, 우리가 보통 산, 중, 염 순서로 쓰는데 얘는 반대로 써야 됩니다. 이 순서가 아니고요. 염, 중, 산 이 순서로 써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일단 우리가 현무암을 생각합시다. 현무암이 어떻죠, 주로? 좀 어둡죠, 그죠? 그래서 색은 이쪽 염기성암 쪽으로 갈수록 더 어둡다는 거. 그다음 밀도는 오히려 이쪽이 더 큽니다. 밀도도.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당연히 이제 이 유색 광물, 여러분들이 유색 광물이라 해서 유색 광물 어떤 느낌이죠? 되게 뭔가 밝은 느낌 아닙니다. 유색 광물이 오히려 어둡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색 광물의 함량은 당연히 어디가 높을까요? 당연히 염기성암 쪽이 유색 광물의 함량이 높겠죠. 이제 현무암을 생각하면 되니까. 이렇게까지 외우면 다 됩니다. 그다음 아까 말했듯이 마그마의 온도는 어디가 높죠? 마그마의 온도는 당연히 염기성암 쪽이 높다 했다. 그죠? 네, 이것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화산암 지형을 한번 알아보면 되는데, 이거는 간혹 문제 나오더라고요. 아마 보기 하나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표적으로 제주도 같은 경우 또는 독도, 뭐 울릉도도 간혹 나오는데 얘들은 현무암이 많이 분포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현무암은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이 수축, 주상절리까지 같이 세트로 외우면 좋습니다. 어차피 뒷단에서 한 번 더 배웁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또 살짝 미리 살짝 얘기해 주자면 수축이죠. 시읒, 지읒 뭔가 닮았잖아요. 그죠? 수축, 주상절리 이렇게 외우면 좀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심성암 지형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여러분 설악산 가본 적 있나요? 설악산, 울산 바위, 그 다음에 북한산에 있는 바위들도 되게 밝습니다. 색깔들이. 색깔이 밝으니까 무슨 암석이죠? 네, 화강암이라 생각하면 된다. 그쵸? 네. 근데 요거는 또 재밌는 게, 이건 팽창하면서 판상 정리거든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피읍, 피읍. 팽창, 판상. 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단원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나중에 이제 3단원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